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기업 분석 그리고 시장에 나온 새로운 뉴스,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증시가 좀 있었죠, 일이? 이슈, 이런 시황까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답답하시고 조금 지루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우리 차례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요, 4차 산업의 첫 번째 패러다임이니까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단기적인 모멘텀 13일 날 발표 있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자, 너무나 우리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으면 주가도 곧 반영하리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시황을 좀 보고 갈게요, 먼저. 자, 오늘 증시가 오늘도 역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어요. 7%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대에서 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작년에 매출 236조, 영업이익 36조 원 정도 벌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었고 또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이 있었죠. 자, 이 부분 아시죠? 애플하고 콜라보. 그죠? 자, 하드웨어는 현대차가 만들어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그죠? 자, 애플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이거 타이탄이라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어나면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같이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애플에서 이 부분 공식적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발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증시에 지금 엄청난 수급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 어제 방송 산업 패러다임을 꼭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집중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와 물류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다. 그죠? 이게 로봇까지 가는 건데 이 섹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로 현대차 3인방, 그죠? 그리고 뭐 LG전자,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기 그리고 뭐 LG 이노텍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조금 이따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능혁명,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하드웨어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인공지능 관련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와 네이버, 카카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두 번째, 2번과 3번 패러다임에 지금 오늘 수급이 몰려가는 그런 양상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료별로 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자금이 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별 뉴스나 이슈가 있는 부분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큰 섹터, 그죠?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쪽 섹터에서 쭉 자금이 돌아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이슈에서 크게 움직인다고요. 그 차이로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삼성전자가 5%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3126, 그죠? 코스닥은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3127, 3.3%대가 3.1%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3인방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증시에서 수급이 이제 몰리게 되면서 그쪽 섹터로 자금이 되면서 대형주의 자금이 몰리면서 증시의 상승을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안 움직이면 우리 두 마리가 안 움직이면 증시에서 미치는 수급에 대한 영향력은 지수에 대한 파급력은 크지 않죠. 어쨌든 보게 되면 삼성전자 5.79%,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4.3%, 셀트리온 2.23%, 셀트리온 제약 1%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답답하고 지루해진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차례 반드시 옵니다. 자, 우리 SK 하이닉스 1.49% 올라가고 있고요. 저 바이넥스 같은 게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면 자, 그리고 쭉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섹터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전장 섹터, 그리고 현대차 3인방의 날이에요. 현대차 3인방이 온기를 쭉 뿌려뻗치면서 이 부분이 2차 전지에 갔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가 아까 넘었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한 7%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삼성전기죠. 바로 전장 부품이잖아요. 이게 다 자동차의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의 먹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 다 대부분이 2차 전지라는 거죠. 한원 시스템 얘도 전장 부품이죠. 그죠? 자, 볼게요. 어쨌든 전기차 관련 섹터가 지금 거의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고 반도체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그죠? 정말 이 큰 놈이 슈팅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지금 증시에서 외국인이 1조 가까이, 1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물량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죠. 외국인이 우리 한국을 매수하는 건 삼성전자 여기서 하이닉스를 거의 매수한다고 보면 되겠죠. 한국은 반도체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SK 하이닉스도 슈팅이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약간 상승하고 있어요. 1%대. 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볼까요? 자, 5.49. 얘도 전장 섹터예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주인공이었던 현대차 볼까요? 아우,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막대기죠. 완전히 슈팅 나왔어요. 그냥 급등. 갭상으로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거래량이 이만큼 동반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기아차 똑같을 겁니다. 그죠? 급등해 있어요. 보이시죠? 거래량. 이거 체크해 놓을게요. 슈팅 나오고 거래량. 자, 그리고 또 모비스, 현대모비스. 똑같은 모습이죠. 얘네가 끌어가면서 쭉 관련된 섹터가 자금이 쫙 불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양극재 대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얘도 거의 뭐 급등 나온 상태예요. 쭉 전거 좀 뚫었거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삼성 SDI도 슈팅 나왔고요. 자, 이런 현재 분위기입니다. 시장 상황이요. 코스피 수급을 보면은요. 오늘 기관이 1조를 팔고 어제 1조로 들어왔다가 바로 파는 거죠, 1조를. 그죠? 많이 팔아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아가는 것 같아요. 1조 1천억을. 그죠? 이 물량이 그대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이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많이 섹터에 몰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개인이 5조 6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자, 또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변함없이 개인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 수분 장 끝나고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창구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신한금융에서 12,000주 팔았고 삼성에서 5,900, 미래에셋에서 1,300, 키움에서 1,200, NH투자에서 5만 주, 하나에서 6만 9천 주. 현재 상황이 시간별로니까 이거 변동이 될 겁니다. 장 끝나고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 SDI 화면이고요. 우리 셀트론의 호가창을 한번 보고 갈게요. 창구요. 자, 오늘 키움에서 28,000주, 3,000주 개인이죠. 자, 미래대우 9,000주, 이베스트에서 좀 사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 삼성하고 NH하고 CT는 좀 팔고 있고요. 자, 외국계 창구 한번 보고 올게요. 오늘은 CT 창구를 통해서 조금 외국계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 끝나고 수급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정말 대형주 섹터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차례도 옵니다. 순번대로 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보게 돼도 자, 13일 날 지금 발표 있죠. 그리고 미국, 유럽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그죠? 이상 발표하죠. 13일 날. 그리고 해외 선구매 검토 이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식약처 국내 조건부 사용 승인, 그죠? 승인 바로 될 거고요. 선급에 나올 거고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 나올 거고요. 임상 3상 지금 이제 진행하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나오잖아요. 다 4쿼터 하고 2021 계획 발표하면서 그 부분이 기대가 된다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변함없다는 거죠. 자, 먼저 뉴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제약 바이오 지각 변동. 셀트리온 1위 오른다. 자, 아마도 이제부터 중요한 건 2021년도부터는 향후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아니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실적이 단 한 번도 아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1위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바이오 업계에서 삼성전자이고 저는 적수가 뭐 바이오 업계에서는 없고 그나마 삼성전자나 비교할 수 있다고 장기 차트를 늘 보여드리고 있죠.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항공 수송 기대감. 그죠? 곧 있으면 우리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주가
이제 전 세계를 싣고 돌아다닐 날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머지 않았습니다. 얘네가 지금 거의 얘네도 지금 힘들잖아요. 엄청 힘든데 얘네가 우리 치료제들 받아서 전 세계로 수출할 날을 수송할 수 있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은 실적에 압도적으로 동반되리라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가의 지루함을 정말 언제 그랬는지 한 방에 달래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고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의 인사말, 그죠? 여기서도 우리 항체 치료제, 그리고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죠. 곧 세상에 드러날 날이 정말 총각과 몇 시간인지, 몇 달인지, 자, 몇 달이 아니죠.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자, 몇 시간으로 재겠습니다. 자, 따까따까따까, 째깍째깍째깍 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레키노라가요. 자, 그리고 기사 하나,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갈게요. 아침 햇밭. 조금 내용이 조금 저는 좀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 울림이 살짝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침 햇발 서정진의 아름다운 퇴장 곽정수 논설위원이라고 합니다. 자, 12월 말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지난달 20일 셀트리온 방송 조회 서정진 회장이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고별 인사를 했다. 그가 65살 정년 퇴임 약속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2년 전인 2019년 초다. 많은 사람이 설마하며 믿지 않았다. 회장한 게 무슨 정년이냐? 재벌 총수는 죽거나 건강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야 물러나는 게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서 회장은 보란 듯이 약속을 지켰다. 마침 서 회장과 통화할 일이 있었다. 그는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물러난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챙겨온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당국의 승인과 시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맡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후에는 바이오와 4차 산업을 결합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분야에 새롭게 도전한다. 총수의 조기 퇴진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1995년 70살에 물러났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도 62살 갑자기 퇴진했다. 하지만 서 회장의 타전은 2015년에 회사에 정년제를 도입하면서 회장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회장은 왕이 아니다. 서정진 특유의 경영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회장이나 오너나 최대주주는 결코 군림하는 게 아니다. 봉사하는 자리라고 늘 말씀을 하셨죠. 총수가 절대 권한을 휘두르며 황제 경영을 하는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서 회장의 정년퇴임이 재벌 전체, 나아가 한국 경제에 큰 의미를 갖는 이유다. 그의 파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 회사 최고 경영장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아들은 계열사의 이사의 의장을 맡아 대주주 역할만 한다. 불법, 편법의 상속의 단절도 약속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부자 순위를 업데이트한다. 참, 에이. 어쨌든 서 회장은 상장 주식 기준 재산이 현재 11조 8천억으로 한국 최대 부자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서 회장님이 체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분 가치니까.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체감할 수 없지만 11조라는 돈, 뭐 회사를 매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뭐 지분 가치에서 쭉 세계 순위로 늘 나오잖아요.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자라 회장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많이 멕시코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결국 회사의 지분 가치로서 포브스가 항상 선정을 하죠. 자, 볼게요. 한국 최대 부자다. 하지만 그는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넘기지 않았다. 대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인 상속세율이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상속세가 인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총수의 정년퇴임, 소유 경영의 분리, 불법 편법의 상속 단절, 모두 재벌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흑수저 출신인 그는 맨손으로 창업에 뛰어들어 불과 20년 만인 재계 40위권의 대기업을 일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80여 년간 굳어진 재벌 관행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며 재벌 역사를 새로 쓰는 서정진의 아름다운 퇴장은 사업적 성공이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못지않은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모두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삼성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이재원 삼성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비록 실형 모면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제1위 삼성의 총수가 눈물로 준법 경영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때 약속한 4세 경영 승기 포기와 문호조 경영 종식의 이행도 다짐했다. 서정진의 퇴장과 이재용의 눈물은 각기 한국 재벌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말 다른 개념이죠. 이러한 중대한 사건들이 2020년 말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은 매우 극적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기존 재벌 체제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할 수 있다. 제가 어제 산업의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대기업을 밀어주는, 그죠? 고도상정, 현대와 상성을 밀어주게 되면서 대기업, 그러면서 중후장대까지 해서 이러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여기서 이제 경영권을 세습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났다는 그런 부분이죠. 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되면서 기본적으로 다시 시스템이 재부팅돼야 되는 그런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조짐은 진작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영업 한진해삼이 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 반대로 부결됐다. 재벌 총수가 기업의 온호 행사를 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을 저지른 총수에 대한 봐주기 특혜도 더는 호락하지 않다. 재벌은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발전을 주도했지만 한계 동안 분명히 보여줬다. 이제 앞으로가 그렇게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때는 무리한 외부 차입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재벌 경영 방식이 종말을 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황제 경영 세습 등 재벌 체제의 핵심인 소유 지배구조는 고수했다. 재벌의 변화는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서정진 회장처럼 금수저 출신이 아닌 자수성가형 기업에 의해 주소될 수도 있고 기존 재벌의 자기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재벌이 살아남으려면 변화를 위한 경쟁이 불붙어야 한다. 자, 이제 기존 대기업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당분간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는 이 구조에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 큰 틀은 매우 힘들 부분이 있겠죠. 허나 이 시스템과 기본적인 신호를 줬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진 회장님이 본보기가 되면서 참 멋지게 아름다운 회장과 하지만 우리 곁에 든든히 옆에 계십니다. 언제서? 뒤에서 항상 분명히 소방수 역할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증시 한번 시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차트를 한번 쫙 한번 돌려보시면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보다 지금 한국 증시가 더 세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일본 니케이가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 잘못 봤던 것 같고 니케이도 28,000 중요한 건 많이 차트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가장 상승이 센 것 같아요. 뭐 인도도 쭉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인도 증시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인도 증시입니다. 인도 센섹스 증시예요. 쭉 상승하고 있죠. 계속해서. 자, 대만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봐도 쭉 상승이 나오죠. 그죠? 대단하죠? 베트남 증시도 쭉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쭉 보이시죠? 계속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자, 또 볼게요. 우리의 코스피 차트예요. 거의 삼성전자는 거의 차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슈팅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강렬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은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잡고 있죠. 거의 바이오 섹터가 잡고 있죠. 그리고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섹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도 좀 나왔죠. 상승이 나왔죠. 크게.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대부분 이래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증시만 좀 빌빌대고 있다는 거죠. 유럽만. 그죠? 유럽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로 말씀드려요. 정말 유동성, 오직 쩐의 장세, 돈의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 그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이 증시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증시의 가장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68조예요. 대단하죠? 신용잔고 대략 한 20조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유동성, 쩐의 장세입니다. 그래서 증시로 외국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거의 개인이 주도하고 있지만 개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지금은 증시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추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님들, 청취자분들 기다리면 답답하시고 약간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기다리면 우리 차례도 꼭 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의 첫 번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우리 차례도 꼭 옵니다. 다음 주, 자, 중요한 건 아시죠? 13일. 자, 앞으로 모멘텀 다시 한번 보고 가면,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레키노라주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죠? 이제 이 부분이 데이터 나오고 승인 나오고 한국 승인 떨어지고 미국, 유럽, 그죠? 전 세계에서 승인 떨어지고 여기서 성금에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실적 발표 나가고 꾸준한 바이오 시밀러 이제 고농도 휴미라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동행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요. 그죠? 이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주식 경제 분석을 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시황을 같이 한번 봤고요. 시황을 같이 보셨죠? 수급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중 기업 분석을 했을 때 말이에요. 이 기업 분석의 사업 보고서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볼 겁니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홈페이지를 봐야 되고요. 공시도 봐야 되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이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세표, 이게 대차대조표였죠. 현금흐름표, 뭐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만 봐도 충분합니다. 요 분석을 분명히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뉴스나 기사는 제가 항상 섹터는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너와 경영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서정진 회장의 창업자의 정신을 참 존경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분야에 대한 집중 분석도 우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홈페이지를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홈페이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가 바로 롤모델이 뭔지, 홈페이지의 롤모델이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홈페이지의 중요한 자료는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중요성이에요. 왜냐고요? 절대 제대로 된 회사라면 홈페이지를 허술하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시, 공지사항, 중요 포인트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투자 메신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셀티온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아이의 얼굴이 해맑게 있고 이렇게 이제 자, 우리 바이오로직 항체의 얼굴이 보이죠? 자,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회사 소개가 있고 연역이 있고 CI 로고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이사들과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은 쭉 한번 보시면 편할 거예요. 읽어보면 되는 거고 이게 정말 볼 게 많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 바이오시밀러가 나와요.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그리고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가 나오고 제가 볼게 한 번만 잠깐씩 볼까요? 자, 자가면역 질환. 그죠? 퍼스트 무버. 자, 렘시마죠? 렘시마 SC와 렘시마가 있다는 거죠. 렘시마. 그죠? 렘시마 SC와. 자, 또 볼게요. 항암제, 유방암과 직장암. 죄송합니다. 유방암과 혈액암이 있죠? 항암제. 트록시마와 허주마가 있습니다. 그죠? 혈액암이죠, 혈액암. 자, 또 볼게요. 자,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 그죠? 여기 쭉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 자, 우리가 몇 년 안에 매출 1조를 목표로 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핵심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뉴 메디, 자, 볼게요. 신제형.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로 긴 시간 동안이겠지만 매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바이오 베터.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ADC 기술 여기 있는 거예요. 바이오 베터 기술. 그죠? 이게 엄청나게 항암제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걸로도 병용 임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용 임상. 이 자체 시장만 해도 정말 매년 연평균 최소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보이시죠? 대단한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여기 파이프라인이 여기 다 나와요. 연결돼서 한번 쭉 보게 되면 쭉 나오죠? 이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쭉 넘겨보시면 여기 바로 우리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이 쭉 하고 다 나옵니다. 뭐 약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것도 있어요. 2030년까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죠? 자, 쭉 나옵니다. 계속 한번 또 봐볼까요? 바이오 베타 보셨죠? 신약 개발. 뭐 있죠?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쭉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죠? 자, 또 볼게요. 유헬스케어. 유헬스케어. 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서정진 회장님 요거 하신다고, 요거 스타트업 하신다고 지금 이 부분 기사에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잠깐 읽어볼까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질환 예방 및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셀트리온의 유헬스케어 사업은 의료 정보뿐 아니라 첨단 ICT 기술을 접목을 통한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생태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산업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가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플랫폼 대단하죠? 이런 참여를 통해 협업을 하고 유럽과 어떤 헬스케어 심사업 등 아이템을 발굴하여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헬스케어 비즈니스 단계적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우리가 혈액 검사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여기다가 IT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IT가 결합되는 이게 인프라입니다. 제가 어제 세 번째 그 산업 패러다임 세 번째 말씀드렸죠. 이제는 IT가 융복합되는 시기예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는 두 가지 심장이 모든 산업에 다 연결과 융합이 되면서 전 세계에 여기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4차 산업의 중심입니다. 이 부분을 서정진 회장님께서 지금 나가서 하신다는 부분이 이 셀트리온 홈페이지에도 물론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 이제 홈페이지 자체로 한다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헬스케어 이 부분이 이제 설명되는 부분인다는 거죠.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홈페이지에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30 비전이 있어요. 제가 항상 2030년 매출 30조, 2025년 매출 10조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볼게요. 자, 셀트리온 그룹의 비전 2030, 2021년 보이시죠? 바이오 케미컬 약품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 세계 주요 국가 현지 국가 법인 설립, 직판 체제 구축, 개발, 생산, 유통망 확장하고요. 2025년도에 면역 항암제 등 전체 의약품 시장 진출. 제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그 항암제 패러다임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자세하게 만든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앞으로 바이오 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은 최소 1년 연평균 25조 이상을 형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한다는 겁니다. 뭐? 자, 옵티브 키트로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관문 억제제. 자, 여기 암세포라는 놈이 잘 죽지가 않아요. 생존력이 강해가지고. 아시죠? 수술하고 수술로 칼로 잘라버리고 방사선으로 태워버리고 항암제를 그렇게 주사와 복용을 해도 암세포가 잘 안 죽어요. 그만큼 다시 재생을 해서 우리 몸의 생명을 다시 위협한다는 거죠. 왜 어떻게? 얘가 주위에 종양 미세항액을 쭉 뿌려요. 암세포 주위에다가. 그러면 이 T세포라는 놈이 원래 면역세포라는 킬러세포죠. 얘를 알아보고 죽여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면역감물제를 우리 몸속에 투여를 하면 이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놈을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T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 면역세포가 얘를 알아봐서 죽일 수 있게끔. 그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ADC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아까 2세대, 2.5세대 플랫폼 기술인 ADC 항암제, 뭐 그리고 뭐 케미컬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다 추가가 되는 병용 임상이 패러다임이자 트렌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 분야를 진행한다는 거죠. 자, 그죠? 시장 마케팅 및 세일즈 네트워크 강화, 의약품 매출 확대, 엄청난 2025년도까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절대 무시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볼까요? 2030년도에 유헬스케어 융합 및 네트워크 연계 플랫폼 기반 사업, 의료 데이터 AI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서정진 회장님께서 왜 지금 그거 하러 나가셨겠습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IT가 융복합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거대 빅파마들도 IT를 절대 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AI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4차 산업의 중심이라고요. 그죠? 절대 우리 셀트리온과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AI,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AI와 블록체인이라는 두 가지의 심장. 데이터는 4차 산업의 혈액이자 원유이자 그리고 돈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볼게요.
그래서 헬스케어 4차 산업 비즈니스 본격화. 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 서정진 회장님이 늘 말씀을 하시죠.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How to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방송을 길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아메리카, 미국. 자, 이 부분 남았잖아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거점이 다 마련되는 거예요. 자, 글로벌 캐나다. 그죠? 북미. 자, 미국과 캐나다요. 그죠? 멕시코, 뭐, 여기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다 있죠. 좀 볼게요. 그죠? 칠레. 여긴 유럽입니다. 자, 유럽. 볼게요. 많이 있잖아요.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뭐 이탈리아, 터키,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아시아에도 많다. 일본, 뭐 홍콩, 뭐 싱가포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북미 지역 점령을 해야 되죠. 이제 쭉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쭉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자, 볼게요. 2030, 비전 2030과 바이오 산업 시너지입니다. 자, 오픈 이노베이션.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지원 및 상생을 위한 펀드 구축, 바이오 개발 기술 지원. 이거 보도자료에 나왔죠?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밸리 조성, 그죠? 글로벌 유통 및 네트워크 지원. 직접 고용 R&D에 2,000명, 공장 생산 인력 8,000명. 자, 고용도 많이 담당을 하죠. 간접 고용, 바이오 엔지니어링 부양만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30년까지 제가 최소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우리 셀트리온 식구들과 최소한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잖아요, 올해요. 최소 10년 이상 동행할 수 있는 2030 비전이 자,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연구 인력도 나와요. 우리 연구소. 그죠? 얼마나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죠?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 보게 되면 R&D 스토리를 보게 되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자, 볼게요. 잠깐 볼게요. 국내 최대 규모의 R&D 전문 인력, 전체 임직원의 33%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도적 기술력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셀트리온은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R&D에 투자하지 않으면 결코 모든 기업들, 뭐 바이오 기업들은 마찬가지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연구소. 여기서 다 신약이 개발되잖아요. 그죠? 우리 레키노라주도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뭐 특허팀도 중요하고 뭐 생산팀도 중요하고 다 뭐 총무팀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신약품과 물질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파이프라인. 자, 내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요. 2030년도까지 케미칼 신약 여기 있죠. 케미칼 신약. 그리고 항체 신약 두 개 있죠. 항체 신약.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오 시밀러. 항체 신약 두 개에다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 세 개. 그리고 SC 제형. 저 이거 바이오 베터죠. 미국에서 신약으로 하나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를 기점으로 2030년부터 매년 한 개씩 해서 2030년까지 최소 뭐 10개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개?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규모가 7조에서 25조 이상 규모에서 자, 그래서 괜히 2030년 비전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자,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항상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어떠한 폭풍과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달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가 또한 자, 우리도 때가 기다리면 우리 차례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볼게요. 좀 길어지더라도 좀 보고 갈게요. 이 양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지만 좀 보고 갈게요. 여기 생산 관리 설비 품질 다 나온다는 거죠.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 아시죠? 우리가 기구성 부회장님도 말씀하시고 60만 리터 CMO까지 그죠? 아시죠? 세계 최대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 대한민국이 담당을 합니다. 그죠? 이 공장 부분에서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는 절대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왜? 이런 공장 캐파가 없기 때문에 자, 이 공장 캐파가 없이 달려들면 다 가격 경쟁력에서 무너지고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했고 선점했던 우리 셀트리온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물도 있어요. 우리 셀트리온 생산물 뭐죠? 램시마 SC, 램시마. 자,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 케미컬 약품 여기 또 있잖아요. 쭉 있죠? 그리고 오창 공장에서 이제 케미컬 약품 많이 만들죠. 셀트리온 우리 막내인 셀트리온 제약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많이 클 겁니다. 자, 그리고 진단 키트 보이시죠? 우리의 진단 키트. 자,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무 정보까지 다 있어요. IR 재무 봉투 가게 되면 재무 정보, 뭐 주가 정보, 공고, 공시, 실적 자료 다 나옵니다. 이 지배 구조에 가볼까 하면요. 여기 쭉 보면은 이사회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그죠? 여기 쭉 나와요. 그죠?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천양지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보도자료 한번 가볼게요. 보도자료. 자, 공지사항에 가보면 보도자료랑 확인할 게 많거든요. 이 공지사항에 보면, 자, 이런 회사 별로 없습니다. 9월 9일자 JP보건 보고서 관련 셀트리온 해서, 자, JP보건 이 내용만 잠깐만 볼게요. JP보건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 셀스큐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양사 모두 비중 축소, 목표 주가 19만 원, 7만 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해당 보고서가 경쟁사 대비 부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짜맞추기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 저는 본 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띄우면서 그렇게 제가 주주와 같이 동행할 수 있고 파트너사와 임직원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회사라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보도자료 볼게요. 또 하나 보도자료. 자, 여기 바이오 클러스터 아까 2030에서 보시는 거 있으시죠? 셀트리온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 프로그램. 이게 2030 비전에 하나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이거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죠? 자, 또 볼게요. 어떤 게 있나? 자, 보면 쭉 보면 여기에 가면 PR드로시를 가보면 감동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쭉 보면 이제 직원들 얼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홈페이지가 중요성이 회사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실 핵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사업 보고서, 뭐 공시, 재무제표, 그리고 뭐 증권사 리포터, 뭐 뉴스, 경영진에 대한 압도적인 분석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홈페이지 사실 정말 중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홈페이지를 한번 긴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체크 파인트라는 거 잘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쭉 한번 기업과 뉴스와 시장과 상황을 봤고요. 사실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장이 이제 끝났는데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통해서 오늘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